와이즈 워즈 새 왕자. 오래전 세 아들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 줄리어스, 요셉이며 왕의 이름은 로더였습니다. 로더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하얀 성에서 아내인 엠마 여왕과 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로더 왕은 가끔씩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용하고 시원한 달빛 아래서 성의 저쪽 편에서부터 왕국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왕국은 그 저녁처럼 평화롭고 백성들은 풍요롭고 행복하였습니다. 로더 왕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로더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점점 늙어가는데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아직 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왕국에서는 왕이 죽으면 맏아들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로더 왕의 왕국은 풍습이 달랐습니다. 통치하는 왕이 자신이 원하는 아들에게 왕관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로더 왕의 세 아들 중 장남인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표범처럼 윤이 나는 가장 잘생기고 고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왕자에 기어 올라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왕관을 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실 무도회에서 춤을 추기라도 하면 모든 사람들은 경탄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알렉산더가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잘생긴 왕자를 보려 세상 방방곡곡에서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국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줄리어스는 왕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투에 참가할 때면 적들을 짓밟고 물리치는 사나운 짐승과 같아 보였습니다. 줄리어스는 아버지의 작은 왕국만을 다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땅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욕망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줄리어스가 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적들로부터 왕국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작은 왕국을 큰 제국으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막내 요셉은 특별히 잘생기거나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 주변의 언덕에서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데 대부분의 날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줄리어스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대신에 집에 머물며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알렉산더처럼 왕실 무도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집을 고치거나 바람에 날려 쌓인 눈 더미를 파고서 동물들을 건져주었습니다. 요셉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혹은 누구와 싸운 일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관을 쓴 요셉의 모습이 꽤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매우 좋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엠마 여왕만 빼고요. 요셉은 엠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로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로더 왕은 알렉산더가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알렉산더는 교만하였습니다. 줄리어스는 좋은 군인으로 자랐지만 로더 왕은 그가 선한 왕이 될 만큼 충분히 지혜롭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로더 왕은 요셉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더 왕은 엠마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더 왕은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미뤄왔던 것입니다. 로더 왕의 고민은 그의 오랜 친구인 알프레드에 의해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시합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어느 늦은 오후에 알프레드가 치즈와 빵을 입에 가득 물고서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로더 왕은 너무 흥분해서 와인을 쏟을 뻔했습니다. 왕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모아서 후계자를 고르라고 하면 되겠어? 그럼 당연히 알렉산더가 이기지 않을까요? 알프레드가 로더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되죠. 왕국의 처녀들에게 왕을 고르라고 하시면 백성들은 폐하께서 알렉산더를 왕으로 정해두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당한 시합을 해야 합니다. 모든 왕자님이 그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로더와 알프레드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알프레드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어때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대결이에요. 성 주변을 3바퀴 돌고 해자를 헤엄쳐 건넌 뒤 서쪽 탑 성벽에 올라가는 우승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로더 왕의 얼굴이 그의 수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넌 항상 줄리어스가 왕이 되기를 바라지. 그렇지? 폐하, 저는... 알프레드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로더 왕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하는 대결에서 줄리어스를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달리기는 정당한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로더와 알프레드는 오후의 나머지 시간과 저녁에도 함께 먹고 마시며 새 왕자를 위한 정당한 시합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쯤 드디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늦게 로더 왕은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남녀 귀족들을 성으로 불렀습니다. 새 왕자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큰 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로더 왕은 왕자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짐이 죽은 후에 짐을 이어 왕이 될 후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결정이지요. 짐이 올바른 왕자를 선택한다면 왕국은 계속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왕국의 운명은 약하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알프레드와 짐은 어떤 왕자를 왕으로 삼을 것인지를 정할 방법으로 한 가지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합이란 새 왕자가 각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위 있는 피조물을 한 가지씩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고 왕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짐과 12명의 대신들이 이 시합을 판결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알렉산더, 줄리어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피조물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알렉산더가 돌아왔습니다. 왕국의 남녀 귀족들은 알렉산더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보려고 로더 왕의 보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알렉산더가 손뼉을 치자 2명의 신하가 황금천으로 가려진 새 장을 가지고 입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동쪽을 여행하였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족적인 피조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죠. 그 웅장한 영광을. 그 말과 함께 알렉산더는 황금천을 벗겼습니다. 새장 안에는 커다란 공작새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한 여자는 그 놀라움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피조물 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공작의 가슴은 저녁 하늘빛과 같이 깊고 푸른 빛깔이었습니다. 꼬리는 밝은 노란색의 눈 모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작새의 모습은 아주 섬세한 보석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공작새를 새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공작새가 자태를 뽐내면서 큰 홀을 돌아다니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귀를 탁 틀어막았습니다. 이 피조물을 제 옆에 둘 겁니다.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왕국을 공작새처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열왕들이 남쪽 바다를 넘어 저의 아름다운 공작새와 이 아름다운 왕국을 보기 위해 올 것입니다. 이 공작새가 저의 통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로더 왕과 12명의 대신은 알렉산더가 과연 아름답고 품위 있는 피조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왕자들을 기다려야 돼요. 로더 왕이 말하였습니다. 2달이 끝날 무렵 줄리어스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녀 귀족들은 줄리어스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기 위해 큰 홀에 모였습니다. 줄리어스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뽐내며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사막과 정글을 걸어서 건너고 바다를 항해하였습니다. 남쪽 아프리카로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품이 있는 피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줄리어스가 손뼉을 치자 한 신하가 강한 줄에 매인 거대한 사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자가 너무 크게 포효하는 바람에 큰 홀의 벽이 흔들렸습니다. 귀족들은 놀랐고 몇몇 여자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한 여자는 두려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줄리어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자는 힘이 세고 사납습니다. 저는 제 옆에 이 사자를 두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왕이 될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쫓고 사냥하듯이 적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 사자는 저의 통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줄리어스가 말을 채 끝내기 전에 알렉산더의 공작새가 자태를 뽐내며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자는 공작새를 노려보며 몸을 웅크리고는 천천히 포위한 다음 재빠르게 달려들어 공작새를 한 입에 먹어치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다시 한번 포효하였습니다. 과연 줄리어스가 더 놀랍고 품이 있는 피조물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로더 왕과 12명의 대신들은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기다려야 돼요. 로더 왕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달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요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모든 상점에서, 모든 저녁 식탁에서,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은 왕자들의 시합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줄리어스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줄리어스의 사자보다 더 놀랍고 품위 있는 피조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푸죽간 아저씨는 소의 젖을 짜는 여인에게 요셉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올 것이며 그 양은 줄리어스의 사자에게 간식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은 푸죽간 농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엠마 여왕도 이 농담을 들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달 끝에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귀족들은 커다란 흥분에 휩싸인 채 큰 홀에 있는 왕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평민들도 그 광경을 조금이라도 보고 듣기 위해 궁전 밖에 모였습니다. 요셉은 더러운 양치기의 옷을 걸치고 입장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달 동안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가던 산에 가서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품위 있는 피조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군중들 사이로 사라졌다가 예쁜 소녀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처럼 그녀도 평범한 양치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한숨을 쉬었고 몇몇 여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여자는 실망감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 어린 꼬마 소녀는 그의 어머니가 입을 가리기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치기 소피아잖아. 소피아 때문에 3달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했어? 요셉은 다시 군중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란 걸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품위 있는 피조물인걸요. 그녀는 저의 조언자이자 친구이고 저의 연인이며 나의 뒤를 이을 왕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그녀를 제 곁에 두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겁니다. 소피아는 저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때 바로 줄리어스의 사자가 자신만만하게 들어와 요셉과 소피아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소피아를 두고 뒤로 물러났고 소피아는 홀로 사자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사자는 소피아에게 포효했지만 소피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말 한마디 없이 작은 손을 내밀어 사자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자는 뒤로 물러나 맴돌더니 다시 그녀 가까이로 왔습니다. 소피아는 사자의 이마와 귀와 갈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자는 바닥에 누워 하품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피아는 사자가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요셉에게로 걸어가서 키스를 했습니다. 로더 왕은 놀라워했습니다. 엠마 여왕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12명의 대신들은 요셉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피조물을 데리고 왔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알렉산더와 줄리어스도 요셉이 그 시합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일 뒤 요셉과 소피아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요셉은 긴 보라색 가운을 입고 소피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 드레스에는 온갖 보석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로더 왕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은 왕이 되었고 아름다운 소피아를 곁에 두고 지혜롭고 의롭게 왕국을 다스렸답니다.